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밤의 어둠 속에 서 있는 당신. 별들이 검은 벨벳 같은 하늘에 황금 모래알처럼 흩뿌려져 반짝이는 그곳. 가벼운 바람이 불어오며 광활한 우주의 속삭임을 전하고 당신은 스스로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고독한가? 당신이 본 UFO 비디오들, 흐릿한 영상 속에서 번뜩이는 빛처럼 먼 세계의 속삭임으로 느껴지던 그것들은 대부분 인간의 환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길을 잃은 드론일 수 있고 위성의 반사광일 수 있으며 단순히 빛과 그림자의 장난일 뿐입니다. 나사와 SETI 연구소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과학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영상들이 외계인으로부터 온 설득력 있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2025년의 UFO 보고 사례가 상반기만에 2.000건 이상으로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자연적인 설명을 가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시설 근처에서 날아다니는 드론 무리부터 기이한 기상현상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의 생명체를 만나고 싶은 갈망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우주의 차가운 고립 속에서 따뜻함을 전합니다. 만약 내가 별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외계 문명이라면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곳으로 인간들이 스스로와 싸우는데 몰두하고 있으니까요. 현실의 가혹함으로 돌아와 보자면 만약 외계인이 정말로 이곳에 오고 싶다면 그 가짜 비디오들처럼 조잡하고 흔들리는 비행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활한 거리를 넘어와야 하며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 수천 년이 걸리는 그 거리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생애 동안 그들을 볼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부터 현대까지의 확고한 물리학 법칙에 기반한 답은 가능하지만 그 확률은 무한한 공간에 매달린 거미줄처럼 가냘프기 그지없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주의 규모와 진화 조건을 통해 결론은 차갑고 심지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이 생애 동안 우리는 외계인을 만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며 어쩌면 인류 전체가 영원히 누구도 마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고통스럽습니다. 우주의 세 법칙, 공간, 시간, 속도, 이 모든 문명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화강한 벽처럼 견고하고 무자비하게 모든 교류의 문을 잠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우리를 압도할 정도로 거대하며 문명이라는 섬들이 거센 파도 속에 고립된 광활한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는 직경이 약 100.000 광년이며 1.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을 품고 있으며 각 별은 생명의 잠재력을 가진 행성들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이와 유사한 은하가 최소 2조 개나 됩니다. 이 숫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상상력을 항복하게 만듭니다. 확률적으로 보자면 1961년에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제안한 드레이크 방정식에 따르면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우리 은하에서만 수천, 심지어 수백만 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광활한 별의 바다 속에서 그 문명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지입니다. 문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어두운 밤에 번뜩이는 섬광처럼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두 문명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거나 연락 가능한 거리에 있지 않거나 기술 수준이 너무 차이난다면 우주의 척도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은 거리보다 더 잔인한 적으로 모든 희망을 휩쓸어가는 급류와 같습니다. 인류의 무선 시대는 1895년 굴리엘모 마르코니가 첫 신호를 보낸 이래로 겨우 100년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가 발신한 라디오 파동, 보이저 탐사선이나 파이오니어 금속판을 통해 우주에 보낸 인사말이 최대 100광년밖에 퍼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은하의 100.000 광년에 비하면 하찮은 거리입니다. 전체 은하의 관점에서 우리의 존재 흔적은 바람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희미하며 거의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우리보다 100만 년 일찍 나타났거나 늦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서로를 스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끝없는 흐름 속에서 스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중국의 과학소설 작가 류치 씨는 단편소설 시간 2주에서 이러한 차가운 관점을 묘사했습니다. 우주의 초기 시대는 밀도가 높고 별들이 젊고 격렬하여 문명이 쉽게 생기지만 거대한 에너지 폭풍에 쉽게 파괴됩니다. 반면 인류가 사는 지금 시대, 우주가 점점 고요하고 희박하며 차가워지는 단계는 생명의 황금기를 놓친 너무 늦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계 문명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늦게 태어나 우주의 가장 화려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며 이제 남은 것은 고독한 메아리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속도, 가장 잔인한 물리학 법칙,
모든 가능성을 잠그며 부서지지 않는 쇠사슬처럼 묶습니다. 빛의 속도는 항상 초당 299.792.458m로 우주의 불변상수이며 아인슈타인이 1905년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증명하고 무수한 현대 실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계 문명이 존재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하며 지구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 해도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사실에 직면합니다. 아무것도 빛의 속도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은하를 횡단하는 데에도 100.000년이 필요하고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로부터 오는 데에는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이는 인류 역사보다 긴 시간입니다. 문명의 생존 척도에서 이는 거의 불가능한 임무로 배 없이 대양을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주는 만남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과 거리로 그 확률을 최저로 압축하여 희망을 무한한 사막 속 모래알처럼 희미하게 만듭니다. 우주의 척도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문명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교류하지 못하며 서로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실패 때문이 아니라 우주의 규모가 이미 그런 운명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답지만 슬픈 고립입니다. 만약 이 생애 동안 외계인을 만나지 못하고 인류가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문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강조합니다. 지구의 생명 적합 조건은 극도로 희귀합니다. 이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막 속에 피는 꽃처럼 소중한 기적입니다. 어쩌면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진정한 메시지는 너희는 결코 고독하지 않다가 아니라 너희는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일 것입니다. 이는 깊은 울림을 주며 우리 내면의 힘을 깨우고 어둠이 드리워도 탐험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고독은 우리를 더 큰 질문으로 이끕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두 글자 무한. 우주가 무한하다거나 숫자가 무한하다고 할 때 우리는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무한을 단순히 크고 매우 크고 극도로 크다고 생각한다면 정복할 수 없는 높은 산처럼 당신은 아직 무한의 진정한 공포에 다가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심장이 요동치고 정신이 미궁에 빠진 듯한 공포입니다. 우주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무한의 깊은 의미에 직면해야 합니다. 무한은 단일 개념이 아니라 행성의 층처럼 쌓인 여러 수준으로 각 층이 더 기이한 비밀을 드러냅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제가 당신을 가장 작은 원자, 반짝이는 우주먼지부터 우주의 가장 먼 가장자리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수학, 물리학, 우주론, 심지어 철학을 가로지르며 당신의 우주관을 완전히 재정의하여 작아짐을 느끼게 하면서도 그 위대함에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당신이 방금 들이마신 한 숨결 속에 약 5.1 곱하기 12xponent 22개의 분자가 폐를 스치며 생명의 숨결을 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 몸속 원자 수는 그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여 7 곱하기 12xponent 27개입니다. 각 세포 속에 원자의 바다가 출렁입니다. 지구 전체의 원자 수는 더욱 믿기지 않게 약 1 곱하기 12xponent 50개로 우리의 푸른 행성을 단순한 모래알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 숫자가 상상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주의 척도에 놓으면 거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원자 수가 12xponent 8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즉, 1 뒤에 80개의 0이 붙는 숫자입니다. 정신이 항복할 만한 양으로 대양을 팔로 안으려는 것 같습니다.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우주를 가장 작은 단위인 플랑크 척도로 나누면 그 수가 12xponent 185가 된다는 것입니다. 1 뒤에 185개의 0이 붙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숫자들조차 인간 상상의 한계가 아닙니다. 수학자들은 더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숫자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숫자 인식을 산산조각 낼 만큼 강력합니다. 그 이름은 트리 3입니다. 그렇다면 트리 3는 대체 무엇일까요? 왜 모든들은 숫자를 합친 것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일까요? 수학자들은 간단한 게임을 설계했습니다. 나무 게임으로 색깔 있는 씨앗으로 시작하여 나무를 키웁니다. 갖가지 끝에서 새싹이 돋아 새 씨앗을 만들고 성장합니다. 살아 숨쉬는 숲처럼 햇살 아래 뻗어갑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최대 하나의 씨앗만, 두 번째는 2개, 이렇게 증가합니다. 동시에 새 나무는 이전 모든 나무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생태계의 독특한 개체처럼 말입니다. 구조가 반복되면 게임은 즉시 끝납니다. 폭풍이 숲을 휩쓰는 것처럼요. 수학자들은 하나의 색으로 게임이 거의 시작과 동시에 끝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른 씨앗이 싹트지 않는 것처럼요.
두 색으로는 최대 세 번째 나무까지 이어집니다. 작은 숲이 빠르게 쇠퇴합니다. 하지만 세 색, 즉 트리, 3에 이르면 게임은 상상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집니다. 끝없는 동화 속 숲처럼 가지들이 예측 불가하게 얽힙니다. 수학자들은 게임이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게임이 멈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한지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며 실제 계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트리, 3는 그레이엄 수보다 크고 아커만 수보다 크며 구골로지 체계의 n은 5보다 큽니다. 이 숫자를 머릿속에 그리려 하면 그 정보량만으로 뇌가 붕괴할 수 있고 과학자들이 유머러스하게 말하듯 작은 블랙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진정 무서운 것은 트리, 3가 이토록 거대하고 기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한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지만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무한과 비교하면 그 거리는 사막 전체와 모래알 사이만큼 큽니다. 트리, 3가 이미 인간 정신을 압도할 만큼 크다면 진정한 무한은 얼마나 무서운가요? 무한의 공포는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세어도 다음 숫자가 항상 있으며 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끝없는 길을 달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는 불안한 질문을 낳습니다. 우주 자체가 진정 무한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주는 상상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는 것뿐 아니라 무한한 우주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심지어 당신과 완벽히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삶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거울 속 무한한 복제처럼요. 무한 앞에서 확률이 0이 아닌 모든 사건은 무한히 반복됩니다. 영원히. 이는 무한에 숨겨진 논리적 역설로 우리의 삶을 끝없는 교향곡 속 반복되는 음표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무한은 단순히 큰 숫자나 넓은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전복할 수 있는 궁극적 개념입니다. 폭풍처럼 모든 기반을 휩쓸어요. 이해하려 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인식이 얼마나 작고 유한한지 깨닫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무한 앞에서의 혼란과 공포는 오늘날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약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무한 개념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창립한 비밀단체 피타고라스 학파였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신처럼 숭배하며 숫자와 기하학이 우주의 절대 질서를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신성한 교향곡의 조화로운 음표처럼요. 그들은 완벽한 정수 비율을 숭배하며 깔끔하고 조화로운 숫자들이 우주의 만물 뒤에 숨겨진 진리를 반영한다고 여겼습니다. 음악부터 천문학까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그들의 상상처럼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정사각형의 대각선, 세상의 기초 같은 형태를 연구하다가 그들은 계산해도 그 길이를 정수나 단순 분수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종류의 수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이 부른 무리수, 오늘날 우리는 무리수라고 하며 제곱근 1.4141356이처럼 소수 부분이 무한히 이어지고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작아 보이는 발견은 맑은 하늘의 벼락처럼 피타고라스 학파의 완벽한 우주 질서 신앙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불협화음처럼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무한히 이어지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숫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것을 악과 불완전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제곱근 2가 무리수임을 발견한 히파소스는 바다에 빠져 처벌받았습니다. 수학 신들의 저주처럼요. 거의 같은 시기에 다른 철학자 제논이 유명한 역설을 제기하며 당대 사상가들을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그는 길을 다 가려면 먼저 반을 가야 하고 나머지 반이 반을 또 그 반을 계속 나누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한 분할 과정으로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움직이는데도요. 이 무한 분할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이성으로 완벽히 설명할 수 없어 당대 철학자들이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심지어 무한의 존재를 피하거나 부정하려 했습니다. 수학 속에 숨어든 유령처럼 공포스러웠습니다. 무한 개념이 인간 사고에 등장한 이래로 그것은 지성과 심리적 한계를 도전하며 매혹적이면서도 무섭습니다. 깊은 강처럼 매력적이지만 위험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의 불안이 수학자들의 탐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세기 말 독일 수학자 게오르크 칸토어는 2.000년 넘게 철학자들을 괴롭힌 무한 문제를 직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피하지 않고 엄격한 수학으로 무한의 본질을 정의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어두운 동굴에 용감히 들어서는 탐험가처럼요. 칸토어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무한이 단일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수준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자연수 1, 2, 3, 4가 무한이고 짝수 2, 4, 6, 8도 무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연수가 짝수보다 많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칸토어는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셀 수 있는 무한으로 각 요소를 짝짓을 수 있습니다. 끝없는 무도회에서 조화롭게 춤추는 커플처럼요. 그러나 칸토어의 후속 발견은 수학계를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실수, 예를 들어 1과 2 사이의 모든 소수, 위 무한이 자연수의 무한보다 훨씬 크며 1대1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셀 수 없는 무한으로 이전 모든 무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산처럼요. 즉, 무한은 크기뿐 아니라 계급으로 다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두 무한의 차이를 이해해도 셀 수 없는 무한보다 복잡한 무한 집합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은 단일 개념이 아니라 끝없는 계단처럼 위에 더 높은 무한층이 기다립니다. 현기증 나는 심연을 내려다보는 듯합니다. 이 압도적인 발견들은 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칸토어 자신은 오랜 기간 기이하고 복잡한 이론에 직면하다가 결국 정신위기에 빠졌고 말년을 정신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자신의 위대한 발견의 희생자처럼요. 이를 통해 무한은 철학적 문제뿐 아니라 인간 이성과 심리적 한계를 직접 도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무한에 직면할 준비가 되었나요? 수학자들의 무한 연구가 이미 인류를 절망하게 하기에 충분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실제 물리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진정한 무한 현상을 발견한 듯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 안이나 빅뱅의 시작 순간에서요. 현대 물리학의 예측에 따르면 블랙홀 중심에는 특이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물질 밀도가 무한으로 증가하고 최적이 무한으로 작아지는 곳으로 모든 물리 법칙이 완전히 무효화됩니다. 현실의 직물에 구멍 난 것처럼요. 맞습니다. 무한 증가와 무한 축소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공식과 익숙한 논리가 붕괴합니다. 스티븐 호킹 같은 물리학자들이 평생 호킹 복사로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우주의 시작점, 빅뱅으로 돌아가면 문제는 더 난해해집니다. 빅뱅은 약 138억 년 전 모든 물질, 에너지, 공간이 무한히 작은 무한 밀도점에 압축된 순간입니다. 씨앗이 폭발해 무수한 별이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물리적 무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주가 정말 직관에 반하는 무한을 허용하나요? 모든 논리가 붕괴하는 곳에서요? 아니면 이 무한은 우리의 이론이 불완전하다는 신호일까요? 초기 상태를 정확히 묘사하지 못하는 알란 구스의 우주 팽창 이론이 지지하듯 우주가 빠르게 팽창해 특이점을 피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주의 일부 장소, 블랙홀 중심이나 빅뱅 시작에서 우리의 물리학이 무효라는 것을 무기력하게 인정할 뿐입니다. 이 실제 무한은 모든 것을 제고하게 합니다. 어쩌면 인류의 무한 공포는 무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한이 우주에 실제할 수 있고 우리는 아직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손으로 바다를 움켜쥐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무한이 실제하고 우주 자체가 무한하다면 다음 직면할 문제들은 이전 모든 질문보다 더 기이하고 미치광이 같습니다. 무한 우주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무한이 반복됩니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이 무한히 동일한 기억, 생각, 심지어 이 순간의 깊은 감정까지 공유합니다. 끝없는 거울 속 복제처럼요. 더 기이한 것은 양자역학 관점에서 우주에 더 이상한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츠만 뇌가설, 19세기 말 루트비 볼츠만이 제안하고 브라이언 그린 같은 현대 물리학자들이 논의합니다. 간단히 말해 무한시간 속에서 허공에서 완전한 인간 뇌가 무작위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진짜 기억, 의식, 심지어 감각 경험까지 가진 하지만 몸도 역사도 실제 세계도 없이 우주에 떠도는 의식으로 허무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꿈처럼요. 심지어 이 순간 당신의 경험조차 허무에서 나온 뇌의 환각일 수 없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소름 끼치게 하며 삶이 단순한 순간의 환상인지 묻게 합니다. 이런 것이 터무니없거나 충격적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진정 무한 우주에서는 가능할 뿐 아니라 필연입니다. 확률이 아무리 작아도 무한 척도에서 절대 확실히 됩니다. 바다가 물로 흐르는 것처럼요. 이 논리적 역설과 철학적 공포가 무한이라는 이름의 가장 깊은 원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실제를 제고하게 하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 진실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거울을 보며 그 이미지가 진짜인지 묻는 것처럼요. 무한의 공포와 부조리를 진정 깨닫는 순간 인간은 혼란과 절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류 지능이 무한을 이해할 수 있는가?
무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위치 지을까?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는 미지의 것에 직면하는 역사입니다. 대양을 건너 새 대륙을 찾는 용감한 탐험가처럼요. 초월할 수 없을 듯한 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그 한계는 종종 사고와 문명의 새 도약의 출발점이 됩니다. 막스 플랑크의 양자론부터 오늘날 발전하는 끈 이론까지요. 무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와 무력감을 주지만 그것은 도전과 탐험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어둠을 비추는 불꽃처럼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무한의 공포에 처음 직면한 이래로 피타고라스 학파의 신앙이 무리수로 흔들린 것부터 칸토어가 무한의 수학적 심연에 용감히 들어간 것부터 현대 물리학자들이 특이점과 블랙홀의 한계를 직면한 것까지 인류가 무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자금과 유한함을 표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전례 없는 용기와 지식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혈관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것처럼요. 실제로 불가능을 알면서도 도전하는 그 정신이 우리를 화성 탐사선 보내기부터 빅뱅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중력파 탐색까지 계속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무한이 적이 아니라 엄격한 스승임을 깨닫습니다. 우주 앞에서 겸손함을 가르치고 지식 추구에서 인내를 가르칩니다. 어쩌면 무한 우주의 고독이 지구상의 연결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고 먼 별에 대한 꿈을 계속하게 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고독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으로요.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언급된 모든 과학자, 연구자, 연구집단과 그들의 연구 업적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사와 SETI 연구소의 과학자들, 프랭크 드레이크의 드레이크 방정식을 통해 우주의 생명 가능성을 탐구한 노력, 굴리엘모 마르코니의 무선 기술 혁신, 류츠신의 문학적 상상력,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게오르크 칸토어의 무한 이론, 피타고라스와 그의 학파, 제논의 역설, 스티븐 호킹의 블랙홀 연구, 알란 구스의 우주 팽창 이론, 루트비 볼츠만의 볼츠만 뇌가설, 브라이언 그린의 현대 논의, 그리고 트리, 3를 포함한 수학적 탐구자들, 이들의 끈질긴 노력과 조용한 헌신이 인류의 지식과 사회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들의 공헌은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등불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